자, 오늘은 항등식을 볼 거야. 큰 단원으로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 이 부분인데 여전히 다항식 단원이고, 항등식을 볼 거다. 항등식이 뭐냐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이것에 상대되는 개념을 들으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항등식과 상대되는 개념은 방정식이거든. 자, 이거는 모든 문자를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잘 나와 있네. 봐봐. 자,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사실 이게 똑같은 식인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해. 방정식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를 구하는 거니까 0 또는 1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식에는 x에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것, 이래서 이건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이게 같은 말이야. 임의의 x다라는 건 어떤 x를 갖다 넣어도 이런 소린 거지. 또는 x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가 1이 됐든 1억이 됐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라는 뜻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같은 내용.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우리가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여기 x의 말이다. 1 넣어도 성립하고 100 넣어도 성립하고 막 이러려면 저기 있는 x가 값이 막 날뛰는 거지. 1이든 100이든 막 이렇게. 그러려면 a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 된다면 x에 뭘 넣더라도 그냥 0,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0 해서 c도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b도 c도 모두 0이다 이런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자, 이것과 이걸 한번 보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자, x제곱 앞의 계수와 x제곱 앞의 계수끼리 똑같아야 되고 a랑 a 다시, b랑 b 다시, c랑 c 다시가 똑같아야 돼 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써 있는 1번과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 넘겨보면 a-a 다시 x제곱, 그 다음 b-b 다시 x, 그 다음 c-c 다시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라는 건 x에 뭘 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 이런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a-와 같고 b가 b-와 같고 c가 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항등식이다 라는 거,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상대되는 개념은 방정식이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서 미지수 그리고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이 한번 볼게. 자, 미정계수법이다 라는 게 뭔가 엄청난 법칙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역시 뭐 어마어마한 방법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3x 더하기 b가 ax 더하기 2다.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개수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했던 거 x 앞에 붙은 개수끼리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x 안 붙은 것끼리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a는 3이고 b는 2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또는 이번엔 수치대입법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전제가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x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자, 만만한 x에다 0을 한번 넣어봐. 그럼 b는 뭐가 돼? 2야 해서 구해지는 거지. 되겠어? 자, b가 2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3x 더하기 2는 ax 더하기 2야. 그런데 이번엔 a를 구해야 되니까 또 0을 넣을 순 없지. 0 넣으면 a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5는 a 더하기 2다. 이렇게 해서 a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용어들은 좀 기억해 놔야 되겠지.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무슨 개수비교법을 이용하여 막 이렇게 뭔가를 전개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없는데 너희가 교과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고 안 풀리는 것 때문에 해설을 본다든가 하면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다. 뭐냐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얘는 나누는 애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늘 같은 말인 거지. x에 뭘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우리는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여기에 1, 1, 1 넣어도 성립해. 2 넣어도 5 넣어도 10 넣어도 성립하게 되는 이런 식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몇 개 들어볼 건데 다음 중 항등식인 것만을 골라봐라 이랬어. 정리하면 뭐야? 2x 빼기 1하고 1 빼기 2x는 같은 식이 아니잖아. 즉 다시 얘기해서 0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0 넣으면 1 되니까 같지 않아. 자, 니은은 뭐야? x는 x다. 결국 x에 뭘 넣어도 같게 나오는 거지 늘. 얘는 뭐야? 3 더하기 6x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건 x가 이거랑 3 더하기 x가 똑같으려면 이거 지워지고 넘어가면 5x는 0이니까 x는 0. 이건 방정식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x가 0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 계산하면 뭐가 돼?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다. 그럼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고 했어.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것들로 접근을 해보면 되겠지. 문제마다 계산이 좀 작은 것들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뭘 넣더라도 성립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전부 0이면 될 거니까 너도 0이고 너도 0이고 너도 0이면 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4야.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도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다 넘겨서 0, 0, 0 해도 되는데 이건 개수를 비교하는 게 맞겠지? 아이고. 자, 그러면 x제곱 앞에 붙은 것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붙은 것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붙은 것끼리 같아야 돼. 물론 부호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C는 3이야. A는 1이고 B는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했거든. 개수 비교를 해보래.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X 붙은 애 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x 안 붙은 애 하면 더하기 2b.
자, 얘가 얘랑 같으니까 a 더하기 b는 1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5가 된다. 그러면 더하면 3b는 6, b는 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다 라는 건 임의의 수를 넣어보면 되는데 미지수가 a, b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씩 없애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얘는 사라져. 1 넣어봐. 그럼 3b는 1 넣어봐. 그럼 6이야. 그럼 b는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b를 구했으니까 이번엔 얘를 없애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3a. 얘는 요건 없어지고 여기는 3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지? 뭐 특별한 건 없다. 용어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들을 하나씩 들어볼 텐데 자,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하여 항등식인가를 보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x 붙은 애와 안 붙은 애로 구분하는 거라고. 자, 그럼 x 붙은 애가 뭐가 있어? k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안 붙은 애가 뭐가 있냐면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이렇게가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 이런 소리인 거지. 그래서 k는 a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k랑 a랑 똑같으니까 3a-4a-2는 0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인데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a와 k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a와 k를 구하여라 라면 둘 다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 건데 k 붙은 애와 안 붙은 애로. 자, 그래서 k 붙은 애 하면 x-4 요거랑 요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 안 붙은 거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 자, 얘가 1이든 1억이든 늘 성립하려면 얘랑 곱해진 게 0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이면 되는 거야.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가 0이니까 그때 x값은 4가 되고 자, 얘도 0이어야 돼. 4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되겠니?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인가 한번 봅시다. 미정계수법. 방법은 같아. 수치 대입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계수 비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얘도 1번도 두 가지 다 방법이 다 마찬가지긴 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2차식 정도니까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얘 전개하면 뭐가 돼? a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x 마이너스 2ax 이러니까 3 마이너스 2a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거든. 얘랑 뭐랑 같대?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더라 이렇게 된대. 자, 그러니까 계수를 비교하면 뭐야? a는 2가 되고 3-2a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c가 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a는 2가 되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되니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이 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2번을 한번 볼게. 2번을 봤더니 역시
뭐 수치 대입을 하든 개수 비교를 하든 무조건 풀리는 문제인데 너희가 직접 보더라도 이걸 다 전개하는 건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번엔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0 되는 걸 갖고 있는 미지수가 얘는 1하고 마이너스 2, 얘는 0하고 1, 요 0 주의해. 눈에 안 띄면 안 돼. 얘는 0하고 마이너스 2야. 대략 내가 뭘 넣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자, 첫 번째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 자, 0 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 여기 0 넣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지. 얘 0 되면 마이너스 1, 얘 0 되면 2니까 a랑 마이너스 1이랑 2 곱하면 여기 0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야. 우변에도 넣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나와.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1 넣으면 얘는 사라져. 1 넣으면 얘 사라져. 1 넣어봐. 그럼 c 곱하기 1 곱하기 3 하니까 3c는 1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돼서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사라져? 얘 사라져. 마이너스 2 넣으면 b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2 곱해봐 4 플러스 6 빼기 4 하니까 6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6b는 6이야. 그러면 b는 1이야. 자, 우리가 이걸 넣고 이걸 넣고 이걸 넣었어. 그래서 찾아낸 값은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지. 자, 얘들아, 두 가지 중에 하나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없어. 둘 다 되는데 너희가 식을 가지고 아 이거는 개수를 비교하는 게 좀 간단하겠네, 아니면 이건 수치를 대입해보는 게 좀 간단하겠네 라는 판단을 좀 해줘야 되고, 그 판단이 생기는 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어보면 훨씬 더 빨리 느낌이 좀 올 거야. 알겠지? 내용은 알고 있고 문제는 좀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거 역시도 뭐 대단하고 특별한 내용은 전혀 아님. 볼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우리 이 말을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실제 직접 나눠도 괜찮고,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 그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고 몫이 x 마이너스 1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거든. 얘는 뭐 할까? 대입을 해도 되고, 대입한 미지수가 3개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데 벌써 좀 복잡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싶어. 자,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얘네 개수 비교해보면 되겠네. 봐라,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b도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는 2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자, 2번을 한번 보면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한번 써볼게. 이건 또 나머지 정리할 때 뭐 많이 나오는 형태잖아. 일단은 우리가 배운 과정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몫은 뭔지 모르네. 안 나왔네. 그래서 몫을 어떤 식 qx 이렇게 둘게. 어떤 식. 그 다음에 나머지가 4x 더하기 5야. 가만히 봤더니 이 qx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이건 1번처럼 나열한다기보다는 자,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a, b 두 개거든. 그러면 집어넣을 거 두 개만 나온다면 걔네를 집어넣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좋으니까 얘가 0 되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1도 한번 넣어볼 거야. 봐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 하면 13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엔 뭘 넣어? 1 넣어. 자,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1 넣으면 다 사라지고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야. 자, 느낌이 좀 오지? 얘네 둘이를 연립하면 되는 거라고. 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가 돼? 4a-2b는 얼마야? 마이너스 5니까 18 이렇게 될 거야. 2로도 나눠지네. 2a-b는 9더라 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럼 두 식을 더하면 3a는 6, a는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b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더라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어? 그치? 반드시 자기 손으로 꼭 한번은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살짝 만만치는 않아. 자,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라고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이렇게 이 D가 가지는 의미가 뭐야? D가 가지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 D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다 써볼게 쭉.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자, 근데 얘가 x-1로 내가 만약에 나눈다면 나머지가 얘란 얘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나머지가 얘란 얘긴 거야. 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사실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쭉 해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설명을 할게.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고. 자, 뭐 넣으면 0되나 봤더니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 4, 2x제곱 0 되는 걸 찾을 필요가 없네. 1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겠다. 이걸로 나누고 있는 거지. 이걸로. 1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그러면 뭐가 돼? 여긴 2, 그 다음에 여기 2 하면 여기 3, 여기 3 하면 여기 1, 여기 1 하면 여기 2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생겨. 자, 일단 이걸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 여전히 계속 x-1로 나눌 거야. 그럼 조립제법 한 번 더 해. 2 더하면 5, 여기 곱하면 5 더하면 6 이렇게 될 거야. 자, 한 번 더 하게 되면 역시 1, 그럼 여긴 2, 그럼 곱하면 2 더하면 7 이렇게 될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읽어나가면 끝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읽어나가면 뭐가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가 된다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 그럼 과연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이 식을 자, x-1 이 식을 변형해 볼게. x-1로 묶어봐. 그럼 뭐가 돼? a x-1의 제곱 b x-1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봐봐. 이 식을 그럼 어떻게 했단 얘긴데?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야. 이게 나머지야. 우리 조립제법 했어.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고 그럼 나머지가 2네. 그러니까 너가 2가 되는 거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였는데? 얘가 몫이었잖아. 몫. 그치? 2, 3, 1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니?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또 x-1로 또 우리가 조립제법을 했다는 건 이 부분의 조립제법은 뭘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의 조립제법. 이렇게 해서
몫이 얘가 생기고 나머지가 얘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2, 3, 1 몫을 x-1로 또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변형해 볼게. 봐봐. 이 안에 있는 걸 또 x-1로 나눌 거니까 걔로 묶어내 볼게. 그럼 뭐가 돼? a x-1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 c가 남겠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몫을 x-1로 또 나눴더니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된대. 자, 봐. 여기 2, 3, 1 몫을 x-1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된대. 나머지 뭔데? c. 걔가 얼만데? 6인 거야. 그래서 너가 6 이렇게 된다고. 자, 이번에 또 이게 몫이 생긴 걸 또 한 번 조립제법을 한 거지. 자, 그럼 또 한 번 x-1로 나눌 거야. 이미 나눠져 있어, 이건. 내 순서만 위에처럼 바꿨을게. 이걸 다시 x-1로 나눠? 그럼 a가 되지. 나머지는 뭐가 돼? b가 되지. 그럼 봐봐. 이제 마무리. 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남아? 7. 그러니까 너가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뭔데? 몫이야. 몫이 얼만데? 얘가 몫이잖아.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2, 7, 6, 2 해서 요렇게 해서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된다고. 왜 그런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 있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알아두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으로 얘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속 조립제법해서 순서대로 A, B, C, D의 값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좀 돼야 되겠지. 알겠지? 정리를 좀 잘해 놓을 필요가 있어.